아,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전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앞에 이제 소개하신 뭐 내용들 좀 잠깐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 그 경의선이 지나갔던 그 공간이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폐선 부지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마포 연남동 쪽에서 저기 용산 그 효창공원까지 이렇게 라인이 이제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 공간들이 이제 펜스가 계속 쳐져 있고 가림막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거나 계획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이제 지루한 기간 동안에라도 사람들이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자극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이제 마포 공덕역 1번 출구 쪽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이제 사회경제 장터 늘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상황, 자기가 주도하는 상황이란 게 무엇인가, 혹은 이제 지식의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가 중첩되고 그 이 만나는 어떤 장소 자체가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것들,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지금 작업하는 것을 바로 이제 수행하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또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게 전주 남부시장의 이제 청년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근데 청년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은 그냥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맨 처음 이제 기본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주에 이제 한옥마을이 있어요. 저기 화면 안 띄웠으니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전주에 한옥마을인데 2001년도에 서울에서 일하다가 가서 잠깐 쉬면서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그 당시 이제 집가가 땅값이 평당 뭐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사이를 했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당이 있고 또 시내도 가깝고 자전거 타고 뭐 극장도 갔다 올 수 있는 또 시청도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고 이런 장소에 한옥들이 한 700여 채가 있는데 그 한옥마을이라는 그 공간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잘 활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일단 이제 그 아파트라든지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개발 자체를 제약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담벼락에 다 많이 이제 반대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장소,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건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이게 서울에서 막 복잡하게 생활을 하다가 전주에 와서 내가 이제 마당에서 봤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되게 이제 우아해 보이고 훨씬 더 평온해 보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자서전도 만들어 보고 뭐 지도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의 어떤 성격이나 느낌에 대해서 약간 인격화된 형태의 느낌들을 이제 나누는 작업들을 갖다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2003년도 4년도쯤 되니까 집가가 이제 한 2배 정도가 뛰고 2005년도에서 6년쯤 됐었을 때에는 이미 이제 예상되는 집가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지금 이제 평당 이제 1,000만 원에서 이제 1,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10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두 배 정도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정도쯤은 이제 존중받을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지점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상업적인 욕망이라든지 이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한옥마을이라는 공간 자체를 지켜보자 이러한 매력적인 장소와 공간이 도시개발의 이제 새로운 어떤 전략으로 눈뜨게 우리를 새롭게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의 어떤 이제 위기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점차 다가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오른쪽으로 돌린 게 전주 한옥마을이 전라 가명의 동쪽에 있는 배후기지라면 바로 이제 남측의 배후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남문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주의 남부시장이란 말이죠. 서울의 남부시장처럼. 근데 전주의 남부시장이라는 공간을 보고 어느 날 이제 답사를 2001년도부터 이제 거길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미구의 한옥마을에 이제 밀도 같은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한옥마을에 이제 필지나 집들을 합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규제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한편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상업적인 중심의 흐름들을 갖다 좀 잡아당길 필요도 있고, 동시에 이제 면적으로는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는 공간이나 장소들을 문화적인 패턴에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투지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은 쉽게 바뀌질 않죠. 그죠? 한옥마을은 바로 옆에 있는 그 팔달로라고 해가지고 왕복 8차선 하나만 지나가게 되면 한옥마을은 계속 사람들이 늘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뭐 100만 돌파하고 200만 돌파하고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300만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바로 옆에 있는 남부시장은 그거하고 같은 그 비슷한 그 연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행사를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도 이게 반응이 없어. 왜 반응이 없는가가 이제 진짜 궁금한 거였어요. 왜 반응하지 않는가? 이게 봤더니 이제 이게 껍데기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살고 계시는 1200개 점포의 점포들이 있는데 1200개 점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30, 40대 모임하자고 전수조사를 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7명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5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70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이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구조가 깨져버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뭘 하자고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하던 대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피부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남부시장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암덩어리라고 본 거예요. 면적도 넓고 점포수도 많고, 그걸 뭔가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짜놓은 상태긴 한데, 그런 마스터 플랜이 상가 번영에 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웃기잖아요. 그죠? 10개 동의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이 10개 동의 건물에 조그마한 점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스터 플랜대로 주상복합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입주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보기에 0.6%가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쫓아내는 마스터 플랜을 걸어놓고 그냥 망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점차로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소멸할 때까지 긴 시간을 가야지 개발에 대한 그 이익이나 이해타산이 맞아서 개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예? 방치된 삶을 갖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되게 고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인분들을 갖다 열심히 설득하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같이 어울려서 반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니까 청년들을 꽃가마를 태워서 덕 좀 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차례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다가 상인분들하고 이제 바닷가로 한 10시간 이제 버스 타고 막 거기서 뛰잖아요. 춤추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완전 이제 퍼진 상태에서 이제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앞으로 나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반드시 가자. 반드시 가면 빠져 죽잖아. 뭐 이러면은 예? 우리 미래가 지금 딱 이대로 가면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중심을 잡고 같이 이제 우리 큰 벨트를 돌려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외부자의 시선이 절실했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신기하고 흥미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주체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판을 깐 게 씬 만들기였어요. 씬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뭐가 멋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만든 씬이 이제 야시장 씬을 만들었고, 야시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문을 닫는 시간에, 그리고 한여름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시간에 시장도 거의 문 닫는 뭐 그런 타이밍이었었는데, 물 좀 아까 죄송합니다. 그런 타이밍의 시장인데 그때 이제 거기다 야시장 씬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근데 야시장 씬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장사를 하자고 푸시업을 했는데, 황당한 게 뭐냐면 청년 한 명이 이제 종이컵 같은 걸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끈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 종이컵을 가지고 끈을 연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귀팔이라고 뭐 붙여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인들을 되게 어렵게 설득했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지금 청년들하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종이떼기로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끈 달아 가지고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진짜 뒷담화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래? 뭐 얼마나 이게 힘든 판인데 이러고 사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노란 물 들이고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계속 끄덕끄덕 들으면서 네 막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 왜 비키나 이렇게 봤더니 주위에 줄이 많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장사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힘들고 되게 노동해서 장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바로 이제 다음 날 옆에 뭐 심리 그림 그리면 심리 읽어주는 친구도 오고, 그다음에 사주팔자 보는 친구도 들어와가지고 뒷담화 까다가 답답한 사람들은 옆에 가서 그림 그리고 또 이제 뭐도 하고 그래서 2,000원씩 해서 세트로 하면 5,000원 갖고 지네들끼리 이제 그걸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여러 재밌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상인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거죠. 시장 안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장사 같지 않게 장사하는 것은 뭔가, 예? 그리고 장사하는 숍 자체인데, 장사하는 공간인데 토론을 많이 하는 건 뭔가 자꾸 개발되는 건 뭔가. 예? 우리는 R&D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기업의 R&D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자영업 공간인데도 굉장히 그 안에서 이제 뭐 요즘 이제 소호점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융합적인 태도로 장사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야시장 하는 동안에. 독일애가 이제 와가지고 시장 안에서 식혜 같은 걸 사가지고 식혜를 갖다 컵에다가 3등분 한 다음에 그 컵에다가 막 독일어로 행운의 문자를 뭐 이렇게 이런 글자 같은 거 새긴 다음에 1,000원 주고 산 식혜를 갖다가 한 컵에 2,000원씩 해가지고 3개로 나눠가지고 띵거가지고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계속 이제 헤드뱅잉 하고 있고, 한국말도 잘 안 되니까 글씨만 이렇게 써놓고. 근데 그게 돈을 벌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씬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상인분들은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2층에 있는 비어있는 한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옥상 공간을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이제 지배적인 권리를 이제 이음에다 줘라 해서 이제 저희가 맡아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5명의 목수들이 어시스트를 해주고, 청년들이 트럭을 몰고 이제 각 그 아파트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뽀개가지고 일일이 이제 같이 이제 용접도 하고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청년몰이랑 약간 협동화된 시스템에 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장사나 이런 데 있어서도 자기들의 생각이나 표정이 물건에 담기든지 장사하는 패턴에 담기든지 뭔가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들 생산해내는 그러한 이제 점포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10개 정도의 점포가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24개까지 점포가 됐고, 주말에는 이제 야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60개 팀의 보따리단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조그마한 이제 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남부시장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그 서울의 이제 늘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가림막으로 쳐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몇 년을 다녀야 되는 거, 오랜만에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3년에서부터 5년 사이까지 임시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행정이라는 권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그냥 아무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이유는 그냥 쓰레기 버릴까 봐, 누군가 들어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노점할까 봐, 이게 기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기획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너무 오랜 동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 제도 중에서 이제 가장 빈번하게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조닝이라고 해서 여기는 너 공장해, 여기는 너 집 주거, 준주거, 뭐 상업지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 미세 지역을 갖다가 정해놓고 그 지역에 좀 총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미치는 곳들, 휴먼 스케일들 이런 곳들에다가 계획을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써요?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가 그 계획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시민들은 자기 공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공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걸 창의적으로 어떻게 전환시켜서 새로운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기회 같은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일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는 편이죠. 가장 최근에는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바쁜 게 전주에 이제 공설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그 공설운동장 부지에다 컨벤션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복잡되다가 결국은 대체 부지로 운동장을 조그마한 걸 조성을 해서 컨벤션을 지어야 된다 어쩐다 하다가
그 공간을 결국 이제 롯데쇼핑에다가 매각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롯데쇼핑 갖다가 만들려고 이 공간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애초에 컨벤션을 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롯데쇼핑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송천동이나 주변 일대 지역 해가지고 약 2,500개 정도의 이제 자영업 기반이 붕괴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 400개 정도의 청년 일자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정규직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공간을 누군가가 이렇게 권위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뭔가 시도도 해보고 뭔가 해보기도 전에 틀에 박힌 대로 그걸 갖다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봐서 빤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봐서 빤한 결정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두잉 스터디 할 수 있는 방식들, 뭔가 해보고 스터디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짜고 그런 컨텐츠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해법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포럼을 제안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한다라는 건 막 헌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늘 이제 묵가의 제사 같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무릎이 닳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해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창의성의 핵심은 이렇게 전환에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차원의 전환.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놓고 마켓하고 경쟁하라고 막 머리 두들겨 하면서 똑바로 마켓 하는 것 좀 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왜 시장을 마켓으로만 봐야 되는 거냐, 이곳이 이제 공원이 될 수는 없는 거냐, 이곳이 새로운 창업에 대한 기회로 주어질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파켓이랑 에듀케이션 파크 마켓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있는 고정된 개념, 고정된 그릇의 틀 자체를 이게 좀 자꾸 좀 벗어나고 변화를 주고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욕망, 또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주체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차원의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창조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원체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막 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